1분만 들으면 호밀밭의 파수꾼 읽은 척 할 수 있어. 빨간 사냥꾼 모자를 눌러 쓴 16 고등학생 홀든. 낙제를 밥 먹듯 하더니 네 번째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해. 남들 눈엔 그저 부잣집 모난돌의 문제아일 뿐이지만 홀든은 상관없었어. 어차피 학교는 찌질하고 위선적이니까. 그래도 아빠는 무섭고 돈은 있으니 집으로 가기 전 뉴욕에서 며칠 지내기로 해. 하지만 가식과 위선과 비정함만 잔뜩 봐. 돈도 마음도 다 바닥났을 때 홀든은 부모님 몰래 유일하게 마음이 통하는 여동생 피비를 만나. 오빠는 싫어하는 것 말고 좋아하는 건 없어? 하고 묻는 동생의 질문에 처음으로 자기 꿈을 고백하지. 호밀밭 낭떠러지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셀린저는 말해 상처를 많이 받는 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많아서라고. 나약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홀든의 빨간 모자는 차가운 세상을 버티게 해준 따뜻한 투구였어. 우리가 치기 어린 마음을 버려서 어른이 됐을까? 그 순수함을 아직 품고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1분만) 들으면 고도를 기다리며 읽은 척 할 수 있어.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는 어느 시골길.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려. 둘은 고도가 누구인지도 언제 오는지도 몰라. 심지어 자기들이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도 몰라. 그냥 기다려.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모자를 썼다 내렸다, 서로 동문서답에 아무 말 대잔치나 하면서. 하지만 끝내 고도는 오지 않아. 둘은 이제 가자 하면서도 그대로 있어. 사뮤엘 베케트는 안 보여줘. 고도는 누구고 둘은 왜 저러는지,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만나서 뭘 하려는 건지, 고도가 있긴 한 건지. 판단은 우리의 몫일 뿐. 우리는 달라. 우리도 기다리잖아. 성공, 권력, 부, 명예, 사랑, 또 뭔가를. 기다려봐야 안 와. 고도가 누구든 무엇이든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찾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희망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찾는 거야. (1분만) 들으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읽은 척 할 수 있어. 39 폴은 오랜 연인 로제가 바람둥인 걸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여자야. 그런 그녀 앞에 25 청년 시몽이 나타나지. 시몽은 폴을 사랑했어. 로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할 것도 알았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시몽의 질문은 폴의 음악 취향을 묻는 게 아니었어. 익숙한 불행에 안주하고 있던 폴의 마음을 열고 싶었던 거야. 폴은 연하남 시몽의 열정적인 사랑에 이끌려 잠시 흔들리지만 그동안 미안했다는 로제의 말에 결국 익숙한 불행을 다시 선택하고 말아. 내 삶 너머의 것, 브람스를 좋아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로제는 역시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 프랑소아즈 사강은 보여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지만 새로운 두려움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성을, 고독이 일상이 돼버린 어른들의 사정을, 존재의 고통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익숙함에 길들여져 소중함을 놓친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야.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그 또한 삶이니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익숙한 불행에 관해 얘기해보자.
1분만 들으면 무진기행 읽은 척 할 수 있어. 안개, 무진하면 안개지. 밤사이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삥 둘러싼 마을. 서울에서 빽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물어 벼락 출세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윤희중은 잠시 현실에서 도피할 겸 고향 무진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말끝마다 서울로 데려가 달라는 음악 선생 하인숙을 만나게 돼. 둘은 안개 속에서 며칠간 짧고도 얕은 사랑을 나누지. 윤희중은 그녀에게 사랑한다며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할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가 더 잘 알아. 얼른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아내의 전보를 받자 그는 하인숙에게 아무 말도 없이 서울로 돌아가. 뿌옇고 축축한 욕망과 거짓말들을 안개 속에 그대로 남긴 채 작가 김승옥은 보여줘. 속물적인 현실과 불안한 내면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 마음속의 안개를. 애당초 무진은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어. 우린 어차피 무진을 떠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가끔은 짙은 안개 속에 숨어 비열하고 나약했던 그 시절의 내가 그립겠지?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말이야. (1분만) 들으면 리어왕 읽은 척 할 수 있어. 딸만 셋인 브리튼의 늙은 왕 리어. 죽기 전 미리 재산을 정리하려는 건 좋았는데 쓸데없이 사랑 타령을 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주겠다고 답정 너였지. 영악한 맏딸과 둘째 딸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놔. 그런데 고지식한 막내딸은 끝내 그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 단단히 긁힌 리어 왕은 첫째와 둘째에게만 땅을 나눠주고 셋째는 내쳐버려. 하지만 왕관을 내려놓자 비극이 시작됐어. 왕국을 손에 쥔 두 딸은 아버지를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더니 자기들끼리 권력과 치정 싸움을 하다 죽어. 정작 진짜 백이었던 막내딸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죽고, 이 모든 원인 리어는 충격과 후회로 엉망진창이 된 채 죽고 말아. 셰익스피어는 묻고 말해. 허울 좋은 왕관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이냐고. 얄팍한 기대와 판단에 삶을 저당 잡히지 말라고. 힘과 돈의 달콤한 거짓에 속으면 안 돼. 진실은 늘 투박하니까 말을 듣지 말고 길을 봐야지. 왕관이 없어도 우릴 사랑해줄 존재는 항상 그 길에 서 있어. (1분만) 들으면 분노의 포도 읽은 척 할 수 있어. 대공황에 모래폭풍까지 휘몰아치던 1930년대 미국 중부. 삶의 터전을 잃은 조드 가족 3대가 낡은 트럭 한 대에 의지한 채 서부 캘리포니아로 떠나 일자리와 희망이 넘친다기에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건만 이들을 기다린 건 착취와 멸시뿐이었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삶을 향한 의지는 더 강렬해졌고,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갔어. 포도 송이를 이루면서. 존 스타인백은 말해. 절망의 끝에서도 숭고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라고. 나와 가족에서 우리 모두로 나아가는 위대한 연대. 고난을 극복할 가장 강력한 힘은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고. 꿈을 혼자 꾸면 그저 꿈으로 끝나도 함께 꾸면 현실로 바꿀 수 있지. 분노의 포도 알맹이는 하나만 터지고 말겠지만 분노의 포도송이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니까.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해봤잖아. (1분만) 들으면
수레바퀴 아래서 읽은 척할 수 있어. 19세기 말 독일의 어느 마을, 아버지와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총명한 소년 한스. 그들의 바람대로 명문 신학교에 들어가지만 강압적인 생활에 갈수록 몸과 마음이 망가져. 사랑하던 친구들은 죽거나 떠나고 신경쇠약에 무도병까지 걸리자 학교에서 쫓겨나. 고향에 돌아와서도 어른들의 쎄한 눈초리와 자괴감으로 괴롭기만 해. 아버지 권유에 못 이겨 기계공 일을 배우지만 이미 부서진 영혼은 돌아오지 않아. 결국 한스는 차가운 강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아버지는 밤새 몽둥이를 들고 기다렸더랬어. 헤르만 헤세는 말해, 수레바퀴는 나아가려고 있는 거지 깔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의 욕망과 필요에 청춘들의 삶을 끼워 맞추지 말라고.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개소리야. 안 아파도 되는 세상이어야지. 모두가 자기만의 수레바퀴에 올라타는 세상. 지겨운 굴레가 될지 흥겨운 굴렁쇠가 될지는 저마다의 몫이야. 그거면 돼. (1분만) 들으면 마담 보바리 읽은 척할 수 있어. 19세기 프랑스, 도화살 가득한 시골 처녀 에마 양이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해 보바리 부인이 돼. 좋을 줄 알았지. 사랑을 소설로 배운 에마의 머릿속엔 로맨스의 두근거림과 사교계의 화려함만이 가득 차 있었어. 권태로운 현실을 견디지 못한 에마는 외상을 달면서까지 사치를 일삼으며 쇼핑에 중독되고 외간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러 결국 감당 못할 빚더미에 몸과 마음을 내어준 남자들에게도 버림받자 독약을 훔쳐 마시고 죽어.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보여줘. 가짜 자존감이 멋대로 만들어낸 물거품 같은 환상을, 현실과 동떨어진 행복의 공허함을 낭만으로 포장한 욕망의 벌건 속살을. 욕망이 죄는 아니지, 삶의 에너지니까. 하지만 어떤 욕망이든 디딜 언덕은 있어야 해. 나는 현실의 나야. 현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 (1분만) 들으면 좁은 문 읽은 척할 수 있어. 19세기 말 프랑스, 제롬은 알리사를 사랑해. 알리사도.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알리사는 제롬을 끝내 거부해. 알리사의 마음속엔 온통 영혼의 완벽한 구원뿐이야. 구원의 문은 좁댔어. 인간적 사랑과 세속적 욕망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문. 알리사는 성녀가 되기 위해 모든 걸 끊어. 고통이었고 제롬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다 죽어. 사랑하기에 알리사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던 제롬은 그녀가 죽었어도 홀로 살아. 앙드레 지드는 말해, 좁음 말고 문을 보라고. 문을 보면 들어갈 공간을 찾을지도 모르지만 좁음만 보면 소중한 것들만 잃는다고. 나를 짓눌러 기어이 비집고 들어간 그 좁은 문의 끝엔 구원이 아닌 공허만 있을 뿐이라고. 문은 벽이 아니야. 좁으면 넓혀야지. 문이 좁아서 사랑과 행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생각 계속 해봐.
그 좁은 틈에 영영 갇히고 말 테니. (1분만) 들으면 첫사랑 읽은 척 할 수 있어. 19세기 러시아 16살 소년 블라디미르. 옆집에 이사온 지나이다를 보곤 난생 처음 뜨거운 감정을 느껴. 21살이라는 그녀의 집엔 손님이 끊이질 않아. 하나같이 그녀의 환심을 사려는 사내들이지. 지나이다는 자기 좋다는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며 갖고 놀아. 블라디미르는 자신도 그중 하나임을 모른 채 질투와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혼자 가슴앓이해. 하지만 지나이다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지. 아버지, 존경에 맞지 않는. 둘이 도대체 왜? 블라디미르는 알 수 없었지. 지난 시간 동안 자기가 늙어버렸다는 생각만 들었어. 투르게네프 자신의 이야기야. 그렇게 설레고 아프고 깨지고 단단해지며 어른이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처음이라서 예민해서 더 아릿한 첫사랑. 미숙했던 그 시절 우리, 설마 지금 와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한테나 잘하자. (1분만) 들으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은 척 할 수 있어. 러시아 추운 겨울, 방금 남편을 잃고 딸 쌍둥이를 낳은 병든 여인이 있어. 그리고 천의 고아가 될 아이들이 불쌍해 차마 그녀의 영혼을 거두지 못하는 천사 미하일라. 하지만 하느님은 단호하셨지. 속히 영혼을 올려 보내라 명하시곤 세 가지 뜻을 깨닫기 전엔 하늘로 돌아오지 못하는 벌을 내리셨지. 인간 세상에 남겨진 미하일라는 자신을 구해준 구두장이에게 일을 배우며 6년을 살아. 그렇게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으라는 세 가지 뜻을 헤아리고 천사로 돌아가. 톨스토이는 보여줘. 지독히 가난한데도 미하일라를 식구로 받아준 구두장이 부부에게서 자기가 곧 죽는 줄도 모르고 부추를 주문한 귀족 사내에게서 6년 전 어미를 잃은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온 이웃집 여인에게서 천사가 깨달은 그 무엇은 다름 아닌 사랑임을. 그래, 사랑.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일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이기에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야 할 이유. (1분만) 들으면 비밀의 화원 읽은 척 할 수 있어. 부모님 무관심 속에 자란 까칠한 소녀 메리. 콜레라로 모두 죽고 혼자 남아 고모분의 음산한 저택으로 보내져. 사람 없고 웃음 없고 외로운 건 똑같아서 마음은 더 삐딱해지지. 그런데 어느 날 열쇠를 발견해. 10년 전 고모부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문을 잠그곤 땅에 묻어버린 정원 열쇠였어. 메리는 매일 몰래 들어가 잡초만 무성하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 침대에 누워만 있던 사촌 콜린도 데리고 나왔지.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함께 깨달아 저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괴로워했음을. 시들었던 정원에 생기가 돌자 아이들 마음도 활짝 열려 고모부도. 프랜시스 버넷은 말해. 우리 마음도 정원이라고.
좋은 생각을 심으면 향기로운 꽃밭이 되고 나쁜 생각을 심으면 잡초만 무성해진다고. 정신없이 사느라, 주변 챙기느라 우리 마음속 정원은 돌보지 못한 지 한참 됐지. 이제 빗장을 풀고 들여다볼 때가 됐어. 걱정 마. 문을 여는 순간 또다시 봄이 찾아올 테니까. (1분만) 들으면 꽃들에게 희망을 읽은 척할 수 있어. 애벌레 수만 마리가 엉겨붙어 하늘로 치솟은 기둥이 있어. 서로 먼저 올라가겠다고 밟고 밟히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줄무늬 애벌레도 이 난리통에 뛰어들었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진 몰라. 아무도 모른대. 거기서 노랑 애벌레를 만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함께 내려와. 그렇게 둘은 서로를 아껴주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평온함을 느껴. 그런데 줄무늬는 끝내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 혼자 남겨진 노랑이는 방황하다 늙은 애벌레의 조언으로 고치가 돼. 죽는 게 아니랬어. 한편 줄무늬는 이번엔 독하게 남을 밟고 기어이 꼭대기에 올라. 하지만 보이는 거라곤 사방에 펼쳐진 수천 개의 다른 기둥뿐이었어. 그때 아름다운 나비가 된 노랑이가 나타났어. 트리나 폴러스는 말해. 진짜 내 것은 저마다의 고치 속에 있다고. 인생의 변화는 버티고 견디는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고. 그때가 좋았지. 젊은 게 최고지. 생각 말자. 기다림의 고치 속에서 보여지는 옛날 영화 같은 것. 나비가 되면 밟을 일도 밟힐 일도 없는 거야. (1분만) 들으면 돈키호테 읽은 척할 수 있어. 17세기 스페인 라만차. 기사소설에 빠져 결국 정신줄을 놓아버린 시골 귀족 알론소 키아노. 녹슨 갑옷을 꺼내고 고민 끝에 새 이름도 정하지. 라만차의 돈키호테. 빚적 말은 자기 말은 로신한테, 종자는 산초 판사. 그렇게 그는 세상의 악을 무찌르기 위한 모험을 떠나 풍차를 거인이라며 돌진했다가 날개에 걸려 냅다 패대기 쳐지고, 상인들을 악당이라며 공격했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정의 구현을 한다며 죄수들을 풀어줬다가 가진 걸 몽땅 뺏기기도 하지. 그래도 keep going. 세르반테스는 묻고 말해.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누가 미친 거냐고.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고. 그 환상이 끝까지 삶의 의지를 붙잡는 버팀목이 돼준다고.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지. 미친 듯한 열정이 있어야 목표에 이를 수 있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도 꿈마저 늙을 순 없잖아. (1분만) 들으면 맥베스 읽은 척할 수 있어.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 맥베스. 반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길에 새 마녀에게 예언을 들어 자기가 장차 왕이 된다는. 큰일 날 소린데 자꾸 생각나. 옆에서 아내도 부추겨 진정한 사내라면 기회를 잡으라고. 결국 맥베스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 어쨌든 예언은 실현됐어. 양심은 숨고 불안과 의심이 돋아 피로 얻은 왕좌를 지키겠다고 무고한 이들을 다 죽여. 참다 못한 선왕의 아들과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지. 여인의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는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마녀들의 또 다른 예언. 하지만 여인의 배를 찢고 태어난 자에게 목이 잘려 죽어.
어쨌든 예언은 실현됐어. 셰익스피어는 경고해. 감당하지 못할 힘은 갈망하지 말라고. 운명을 탓하기 전에 선택을 책임지라고. 양심을 버리는 순간 지옥이 시작된다고. 예언은 죄가 없어. 예언을 핑계 삼은 욕망이 죄지. 깜냥도 안 되는 힘을 휘두르다가 파멸에 이른 자들, 우리 이미 봤잖아. (1분만) 들으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읽은 척 할 수 있어. 제1차 대전 종전 직후 프랑스. 제이크와 브렛. 종군 기자 제이크는 고자야.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매혹적인 여인 브렛은 방탕해졌어. 전쟁에서 약혼자를 잃고. 둘은 서로 사랑하지만 온전한 연인이 될 수 없었어. 친구들과 종일 술이나 퍼마시고 의미 없는 수다나 떨 뿐. 브렛이 자기 친구들과 하룻밤 즐겨도 제이크는 어쩌지 못해. 어쩔 수 없어. 스페인 축제에서 브렛이 젊은 투사 로메로에게 빠지자 연결까지 시켜주지. 모두가 떠난 축제의 끝엔 지독한 숙취와 허탈한 정적만이. 그렇게 또 아침이. 해밍웨이는 보여줘 길 잃은 세대의 모습을. 꿈이 있었지만 깨져버린. 그럼에도 태양은 다시 떠오르듯 우리도 뭐든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함을. 로메로를 보내고 돌아온 브렛이 우리 둘이 얼마든지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하고 말하자 제이크는 그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 라고 대답해. 깨진 꿈 돌아보지 말고 떠오르는 태양 따라 계속 사는 거야. 지금 이대로. 1분만 들으면 목걸이. 읽은 척 할 수 있어. 19세기 말 프랑스. 젊고 예쁜데 평범해서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마틸드. 평범한데 가난하다는 그녀는 화려한 게 너무 부러워. 남편이 상류층 파티 초대장을 얻어오자 뭘 입고 뭘로 꾸미냐고 투덜대다가 친구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빌리지. 파티 날 마틸드는 누가 봐도 눈부셨고 자기가 봐도 끝내줬어.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었어. 소가리만 하다 결국 집 팔고 사채까지 써서 똑같은 목걸이를 구해 돌려줘. 그러곤 10년 동안 빈민가 생활을 견디면서 빚을 갚아. 더는 젊지도 예쁘지도 않게 된 그녀.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 이제야 사실을 털어놔. 그런데 그 목걸이 가짜였대. 모파상은 꼬집어 인생을 망가뜨리는 한순간의 허영심과 열등감을, 비극마저 희극으로 만들고 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우리도 그저 남들에게 보여줄 뿐인 가짜 목걸이를 하고 있진 않은지, 그 반짝임에 내 소중한 삶을 저당 잡히고 있진 않은지 다 부질없는데. 1분만 들으면 마지막 잎새. 읽은 척 할 수 있어. 1900년대 초 뉴욕. 가난한 예술가들의 마을. 값싼 새빵에 화가 지망생 존 씨와 수가 살아. 겨울부터 폐렴이 유행하더니 존 씨가 그만 끝물에 걸려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자기가 곧 죽는데, 창밖 너머 담쟁이 덩굴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수는 애가 탔지만 의사도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백약이 무혈해. 아래층에 사는 화가 할아버지 배어머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며 혀를 차지만 또 밤새 비바람이 몰아쳐. 결국 존 씨는 마지막 잎새를 봐. 오늘 나는 죽겠지.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그 다음 날도 잎은 그대로. 그제야 삶의 의지를 되찾은 존씨. 하지만 애어머니 세상을 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날 밤 그 자리에 똑같은 잎 하나 그려놓고서 오해니는 보여줘 우리가 버린 희망이 누군가의 희생을 불러올 수 있음을. 그러니 희망이란 섣불리 버리는 게 아니라고. 잎이 떨어지면 잎이 나. 슬펐다 기뻤다 계속해. 절망해도 희망해. 내 삶이잖아. 1분만 들으면 독일인의 사랑 읽은 척 할 수 있어. 조용하고 내성적인 독일인 청년 나는 불치병에 걸린 마리아를 사랑해. 마리아도. 이 사랑은 결말이 정해져 있었지. 마리아의 죽음, 만남의 끝. 나도 알아. 마리아도.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아. 곁에 머물고 마음을 지키다 그녀를 떠나보내. 이루어지지 않아. 슬프지 않아. 나는 평생 그 사랑을 놓지 않은 채 가슴에 품고 살아가.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한 번도 잃지 않은 사랑으로. 막스 밀러는 말해 사랑이란 가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이루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애당초 사랑의 끝이란 없다고. 시작만 있을 뿐. 사랑은 기어이 남을 남이 아닌 존재로 만드는 일. 그게 어떻게 끝나? 내가 돼버렸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거야. 내 삶이 끝나기 전에. (1분만) 들으면 아소무아르 읽은 척 할 수 있어. 19세기 파리 뒷골목 선술집 아소무아르, 그리고 세탁부 제르베즈. 애를 둘이나 낳게 만든 동거남은 아소무아르만 들락거리다 바람나 도망치고, 끈덕진 구애에 못 이겨 결혼한 함석공 남편은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뒤로 아소무아르에서 아주 살아. 그 와중에도 악착같이 일해 세탁소를 차렸건만 동거남이던 논팽이가 돌아와선 빨대를 꽂네. 나만 개고생. 제르베즈도 아소무아르에 드나들어 지긋지긋한 내 팔자 술 기운이라도 빌려야지. 돈도 세탁소도 다 날아가. 동거남은 빨게 없어지니 또 내빼고, 남편은 술에 찌들더니 미쳐 죽어. 결국 제르베즈도 병과 굶주림 속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 에밀 졸라는 그저 보여줘. 지독한 가난 앞에 때려 눕혀지는 허약한 의지를 작디 작은 희망조차 뭉개버리는 독하디 독한 현실을. 지금 우릴 때려 눕히려는 것들, 술일지 돈일지 남들의 시선일지 모두 현실이지만 그 중에는 우리 스스로 흩뿌린 망상도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는 때려 눕혀지지 말자. (1분만) 들으면 오셀로 읽은 척 할 수 있어. 무어인 용병에서 베네치아 장군까지 오른 오셀로.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까지 얻어 세상 바랄 게 없었지. 하지만 열등감과 질투심은 끝내 떨쳐내지 못했어. 출세하고 싶었던 이아고, 자기 말고 카시오가 오셀로의 부관이 되자 앙심을 품어 아내와 카시오가 눈이 맞았다는 의심을
오셀로의 마음에 심지. 결정적 한 방은 손수건. 오셀로가 아내에게 선물한 카시오 방에서 발견되게. 오셀로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를 제 손으로 목 졸라 죽여. 그러나 진실은 금세 드러나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자괴감과 수치심에 스스로를 힐난하다 자기 목에 칼을 찔러 죽어. 셰익스피어는 꼬집어 의심이 뭘 먹고 자라는지를 보라고 열등, 불안, 충동, 불신, 질투, 과민, 온갖 불량 먹이로 배를 불린 그 의심을 의심하라고. 의심할 수 있어. 그런데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해야지. 차갑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지 않게,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1분만) 들으면 시골 의사 읽은 척 할 수 있어. 눈보라 휘날리는 밤, 급한 환자가 생겼대. 가야 해. 나는 의사니까. 하지만 마차만 있고 말은 죽어서 없어. 하녀 로자가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도 안 빌려줘. 홧김에 돼지 우리 문짝을 걷어찼더니 못 보던 마부 녀석과 말 두 필이 나와 빌려준대. 그런데 이놈 로자를 탐내. 안 가. 그 순간 마차는 이미 환자 집 앞에. 소년이 누워있는데 별게 없어. 로자 생각도 나고 돌아가려는데 가족들이 막아서며 다시 봐달래. 이제 보여. 끔찍한 상처가. 벌레가 우글우글한. 못 고쳐.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아이 옆에 강제로 뉘어. 어차피 당신도 그냥 떨궈졌을 뿐이라는 소년. 나는 의사를 믿으라며 아이를 재우고 벌거벗은 채 허겁지겁 마차에 올라타. 그러나 올 때와 달리 말들은 제멋대로 느릿느릿 그저 걷기만. 카프카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야. 등 떠밀려 살면서 그걸 의무라 여기고 정작 내 진짜 삶은 잠깐 스치는 상념의 부스러기, 눈보라를 헤매는. 그나마 다행이지. 내달리며 헤맬 수는 없으니. 가끔은 멈춰서서 난 누구고 여긴 어딘지 조금은 오래 생각해보길. (1분만) 들으면 시타르타 읽은 척 할 수 있어. 인도 제1계급 바라문으로 태어난 시타르타. 하지만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해 깨달은 자가 되려고. 그런데 고행과 침잠을 거듭해도 보이지 않아. 먼저 깨달은 자 붓다도 만나고 그 가르침은 한치의 틀림도 없지만 수행을 멈추지 않아. 붓다의 깨달음은 곧아마 자신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다 해봐. 사랑도 해보고 돈도 벌어봐. 환락, 탐욕, 권력, 질투, 태만, 온갖 것들을 다 겪어봐. 영혼이 썩어가는 수치심도, 집착이 돌려주는 좌절감도. 그리고 깨달아. 선과 악, 과거와 미래,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이자 연결임을. 헤르만 헤세는 가리켜 자아의 본질을 내가 몸소 겪는 것들만이 나를 깨우친다고. 삶을 오롯이 받아들일 때 자아는 어디든 닿을 수 있음을. 기쁨도 슬픔도 방황도 실수도 고통도 쾌락도 모두 내 것. 지금을 살아. 남의 뜻 쫓지 말고 온전히 내 삶을 살아. (1분만) 들으면 이녹 아든 읽은 척 할 수 있어. 이녹 필립 애니는 잉글랜드 어촌에서 자란 소꿉친구야.
두 남자애 모두 애니를 좋아했지만 결혼은 이노기 해. 넉넉진 않아도 아이 셋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사고로 생계가 무너지자 이녹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먼 바다로 나가 무사히 돌아올게. 하지만 애가 난파해 무려 10년을 무인도에서 버텨. 애니는 기다리다 끝내 남편이 죽은 줄 알고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준 필립과 새 가정을 꾸려 겨우 살아 돌아온 이녹. 창문 너머 애니와 필립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을 봐. 저 행복을 무너뜨려선 안 돼. 그렇게 그는 자신을 숨기고 홀로 살다 죽어. 알프레드 테니스는 노래해 사려 깊고 순수한 한 사내의 이야기를 슬퍼서 한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참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도 있지만 조용히 물러서는 사랑도 있어. 내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사라져 주는 게 어른의 사랑일지도. 1분만 들으면 비갯덩어리 읽은 척 할 수 있어. 전쟁을 피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커다란 마차에 올라 귀족, 정치인, 수녀, 상인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눈에 띄어 비갯덩어리라 불리는 매춘부. 힐끔힐끔 수근수근 웅성웅성 느려 터진 마차. 배는 고파지는데 먹을거리 챙겨온 건 그녀뿐. 콧구멍이 벌름벌름 군침이 꿀꺽. 선뜻 음식을 나누자 갑자기들 친절해지지. 그렇게 도착한 기착지 여관. 점령군 장교가 마차를 억류하더니 그녀더러 수청을 들래 적에게 몸을 내줄 순 없다는 그녀. 그러자 대의니 공동체니 운운하며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결국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 마차는 다시 출발하지만 이젠 아무도 눈길을 안 줘. 음식도 못 챙긴 그녀를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만 처먹지.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 여자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모파상은 물어. 몸 파는 것과 양심 파는 것 뭐가 더 나쁘냐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고. 사람은 다 위선적이라지만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며 살자. (1분만) 들으면 톰 소여의 모험 읽은 척 할 수 있어. 19세기 미국 미시시피 강변의 작은 마을. 숨 쉬는 것 빼곤 다 장난인 역대급 악동 톰 소여가 살아. 벌로 받은 울타리 회치를 대단한 놀이인 양 속여 다른 애들이 대신하게 만드는 기막힌 녀석이지. 어느 날 밤 귀신을 보겠다며 단짝 헉과 공동묘지에 갔다가 살인 현장을 목격해. 겁나서 일단 피했지만 죄 없는 이웃이 누명을 쓰자 법정에서 진범을 폭로하는 미친 용기를 보여주지. 하지만 살인마 인전 조는 자취를 감추고 톰은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도 모험을 이어가. 그런데 동굴을 탐험하다 하필 인전조와 마주쳐 기겁해 도망치다 가까스로 구출되지. 톰이 알아놓은 사이 동굴 입구는 철판으로 봉쇄되고 뒤늦게 범인이 그 안에 있다고 알리지만 이미 굶어 죽은 뒤야. 나중에 톰과 헉은 동굴에서 그가 숨긴 보물까지 찾아내 온 마을의 영웅이 돼. 마크 트웨인은 말해 우리에겐 잃어선 안 되는 마음의 자유가 있다고. 정해진 대로 살다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사는데 정답이 어딨어. 세월은 간다는 것만 정답이지. 죄만 아니면 뭐든지 재밌게 해보면서 사는 거야.
1분만 들으면 마녀의 빵 읽은 척 할 수 있어. 골드미스 빵집 사장 마사. 언제부턴가 한 손님에게 신경이 쓰여 신선한 빵 놔두고 오래된 빵만 사가는 단골 남자. 손가락에 얼룩이 있는 걸 보니 분명 가난한 화가일 거야. 딱해라. 그래도 예술하는 남자 매력 있어. 예의도 바르던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묵은 빵을 달래. 그래, 오늘 내가 선심 좀 쓴다. 마사는 그가 한눈판 사이 빵을 살짝 갈라 버터를 듬뿍 넣어줬어. 내 마음이 전해질까? 내 손을 떠올릴까? 온갖 상상의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지. 그때 그가 우당탕거리며 돌아왔어. 얼굴이 시뻘개져서. 멍청이, 다 망쳤어. 늙고 주제도 모르는 고양이 같으니라고. 알고 보니 그는 화가가 아니었어. 건축 제도사였지. 묵은 빵을 지우개로 썼는데 버터 때문에 설계도가 기름 범벅이 된 거야. 오헨리는 말해. 일방적인 호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진짜 친절은 선의로 시작해 이해로 완성하는 거라고. 자기 좋을 대로 해놓고 좋은 뜻에서 그랬다고들 하지. 괜한 오지랖 부리다가 본전도 못 찾는 일 만들지 말자. (1분만) 들으면 라쇼몬 읽은 척 할 수 있어. 전쟁과 기근에 허덕이던 일본 헤이안 시대 말, 며칠 전 주인에게 버림받은 하인이 반쯤 허물어진 라쇼몬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어. 강도질이라도 해야 하나,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하나 고민하면서. 어두워지자 어디 갈 데도 없어 누각에서 자기로 해. 버려진 시체가 있겠지만 그래 봐야 죽은 자들. 그런데 한 노파가 죽은 여인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네. 그 모습에 분노가 일었지.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말해. 가발 맹글려고. 얼마나 못된 짓인가 아는디. 뺨을 생선이라고 팔러 다닌 년이여. 안 그럼 굶어 죽었을 테니 나쁘다곤 생각 아니여. 나도 굶어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러는겨. 노파의 논리를 듣는 순간 그의 고민도 사라졌어. 핑계까지 생겼지. 그렇다면 내가 좀 벗겨 먹어도 원망할 건 없겠군. 안 그럼 굶어 죽을 테니 말이야. 그는 노파의 옷을 빼앗아 내뺐어. 아쿠타가와 류뇨스케는 보여줘. 한계 상황에서 도덕과 정의란 얼마나 가벼운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한없이 옅어지는 허약한 양심을. 그럴 만한 죄는 없어. 결국 다 돌아오지. 다 함께 진짜 문제를 봐야 해. (1분만) 들으면 내기 읽은 척 할 수 있어. 돈 많은 은행가와 혈기왕성한 변호사가 파티장에서 논쟁을 해. 사형이냐 종신형이냐. 단번에 죽이는 게 차라리 인간적이라는 은행가. 국가가 뭔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느냐는 변호사. 그러다 말면 될 것을 발끈한 은행가가 내기를 걸어. 5년 동안 독방에서 버티면 200만 루블을 주겠다고. 변호사는 한술 더 떠 15년으로 하재. 정신 나간 내기가 시작되고 변호사는 별채 감금돼. 그런데 의외로 잘 버텨. 책을 읽으면서 소설, 외국어, 철학, 역사, 신학 600권 넘게 세상 지식을 모조리 빨아들일 듯. 어느새 내일이면 15년. 하지만 은행가는 재산을 거의 탕진한 상태였어. 안 줘, 못 줘, 죽일래. 몰래 들어간 독방, 형편없는 몰골로 잠든 변호사. 책상 위 종이에 뭐라 썼는데 일부러 내기에서 지겠대. 다 부질없고 다 하찮다며. 약속 기한 5시간 전에 나간다네. 그 순간 밀려오는 자괴감. 다음 날 변호사는 정말로 사라지고 없었지.
체호프는 꼬집어 죽음 운운하기 전에 삶이나 돌아보라고. 내기로 걸 만큼 가벼운 삶이냐고. 그놈의 허세, 그놈의 치기. (1분만) 들으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읽은 척할 수 있어. 내전에 휘말린 1930년대 스페인. 의용군으로 공화파에 합류한 미국인 로버트 조던이 임무를 하달받아 유격대원들과 다리를 폭파해 파시스트 반군의 진격을 막으라는. 작전지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해. 겁먹은 놈, 까칠한 놈, 어벙한 놈. 뭐가 터져도 터질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마리아를 만나. 둘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지. 전쟁통에도 함께 미래를 그려가. 그런데 너무 위험한 작전이었어. 상황도 점점 불리해졌고. 그래도 로버트는 담담해. 인류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다리 폭파는 성공해. 하지만 그의 다리도 작살나. 로버트는 마리아를 억지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총을 겨눈 채 적을 기다려. 해밍웨이는 말해.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누군가 쓰러질 때마다 죽음의 종은 우리에게도 울리고 있다고. 우린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남의 종소리는 내가 듣고 내 종소리는 남이 들어. 삶이 버거워도 누군가는 우릴 보며 버틸지도. 우리도. 그러니 잊지 마. 눈 감지 마. 살아.